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하다입니다. 오늘 가져온 메이크업은 레드립 메이크업인데요. 눈도 조금 광렬하게 했고 무엇보다 오늘은 꿀팁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투쿠포스쿨 파데를 발라줄게요. 텍스처가 굉장히 묽고 얼굴에 발랐을 때 적당한 윤광이 돌아서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이 되는 파데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넓게 돋보여줍니다. 이렇게 얇게 펴주면 두껍지 않고 매끈한 피부를 표현하기가 쉽더라고요. 퍼프를 물에 적신 뒤 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꾹 짜주고 짧게 터치하면서 발라줬습니다. 물에 적신 퍼프를 사용하면 코 옆 파데가 많이 발리는 것이 방지되어 코끼임 방지에 굿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끝났습니다. 루스 파우더를 칠해줄게요. 브러쉬에 파우더 가루를 골고루 묻혀 이마 및 T존 부위와 얼굴 외곽, 섀도우 발색과 지속력을 위해서 눈두덩이도 칠해주고 코 옆부분 등 노출이 부각될 부위에도 쓱쓱 지나가줍니다. 뽀송해졌죠? 클리오 리퀴드 컨실러로 컨실러를 해줄게요. 눈 밑 아래 가장 다크서클이 진한 곳에 처음 터치해줍니다. 다크서클에 컨실러를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퍼프 끝부분으로 살살 터치해서 커버해줍니다. 앞볼까지 컨실러를 조금씩 펴서 커버와 하이라이트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코에도 소량 컨실러를 발라 약간의 하이라이팅을 해줬습니다. 뭉치지 않게 톡톡톡 잘 두드려줍니다. 칙칙한 눈가가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새로운 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렴하면서도 납작한 쉐입과 진한 발색이 특징이라 이번 메이크업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용해봤습니다.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위해 산을 조금 높게 그려줬는데요. 뒷 부분부터 눈썹 산 높이부터 맞춰주고 점점 앞쪽으로와 앞머리 부분까지 채워줍니다. 저는 너무 사선 모양이 되지 않도록 꼬리 부분을 잘 다듬어줬습니다. 발색이 진한 편이라 짱구가 되지 않도록 블렌딩에 신경 써주면서 그려줬습니다. 특히 앞머리 블렌딩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브로우의 중요함을 아시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 산 높이부터 잡아줍니다. 서로 잘 대칭이 되도록 거울로 확인해가면서 그려주고 눈썹을 그려줄 땐 눈썹모가 자라나는 방향을 잘 보면서 그 방향대로 그려줘야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쉽습니다. 앞머리는 브로우를 세워서 결 방향대로 심어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블렌딩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빗어주면 브로우 완성입니다. 국민 쉐딩이죠? 투쿠포스쿨 쉐딩 사용해줄게요. 콧대를 첫 터치로 하여 음영을 넣어줄게요. 체크한 영역에 진하게 음영을 주어 눈까지 깊이감을 줬습니다. 브러쉬는 약간 길이가 있는 훌렁한 브러쉬로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음영 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콧대의 반부터 콧볼까지 칠해주고 코 옆부분에 블렌딩하면서 얄쌍한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쉐딩은 개인의 취향이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가 길어 보이면 노숙한 이미지가 돼서 콧대부터 쭉 이어져서 음영을 주지 않고 콧대 반부터 시작했고요. 콧망울 칠해서 얇게 보이게 인중도 쓱쓱, 입술 아래도 쓱쓱. 지금 손으로 가리킨 영역, 턱뼈에 가장 진하게 쉐딩을 해주고 칠해준 쉐딩을 블렌딩 해주면서 안쪽으로 영역을 넓혀줍니다. 광대부터 일자로 떨어지게끔 영역을 잡고 블렌딩 해줍니다. 쉐딩 발색이 평소에 잘 안되셨던 분들, 영역 잡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 올리브영 필리밀리 빅펜 브러쉬 추천합니다. 관자놀이까지 잘 이어주고 제일 중요한 요 턱까지 거침없이 칠해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밝은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색을 중화시켜줬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터가 깔끔하지 못하여 이미지로 제품샷 남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브로우 카라는 한때 굉장히 잘 쓴 제품인데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지 액이 엄청 넘쳐나고 뭉치더라고요. 하지만 보관만 잘 하신다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리퀴드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이 리퀴드 제형 섀도우는 보시는 것처럼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주면 끝입니다. 진짜 간편하고 뭉치지 않고 보통 리퀴드 제형과는 달리 끈적거리지 않고 벨벳처럼 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진짜 간편한 제품이에요. 이 브로우부터 제가 컬러그램 너무 극찬하는데 진짜 제품력, 컬러감, 가격까지 착해서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너무 흥분해서 벌써 섀도우가 끝나가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짝 솟은 느낌으로 컬링 해줄 겁니다.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도 존재감을 살려주기 위해서죠. 1편에서 제가 말한 손목과 팔꿈치의 각도는 이렇게 경사질수록 컬링이 쉽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자세는 사실 따라하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손목뼈가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손목을 틀어주며 여러 방향으로 컬링해줍니다. 컬링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반대쪽도 속눈썹 깊이 뷰러를 대고 찝어줍니다. 바싹 솟은 느낌을 연출할 땐 눈썹모 제일 가까운 곳을 찝을 때 가장 강하게 해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힘을 빼주면 됩니다. 언더 속눈썹을 컬링할 땐 지금 손으로 가리킨 부분, 속눈썹 바로 아래 뷰러를 갖다 댑니다. 아래 눈꺼풀이 조금 들릴 정도로 아래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컬링해주면 솟아있는 언더 속눈썹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컬링 완성! 꼬리부터 모양을 잡아줬는데요. 두껍지 않으면서도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조금 튀어나가거나 뭉툭하게 그려줄 땐 손톱이나 면봉으로 다듬어주면 됩니다. 꼬리를 다 그려주면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면서 앞부분까지 그려나갑니다. 전 앞머리도 도톰하게 그려줬는데 미간이 안 넓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눈매 교정된 거 보이시나요? 반대쪽도 꼬리부터 그려줬는데요. 저는 왼쪽 쌍꺼풀이 더 두꺼워서 양쪽 눈매를 맞춰주기 위해 뒷부분을 더 두껍게 그려줍니다. 짙은 섀도우로 한번 스머징 해줄 거라서 속눈썹 위로 좀 더 그려줄게요. 눈매가 또렷하게 잡힌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애쉬빛의 이니스프리 섀도우랑 붉은빛의 페리페라 섀도우를 섞어 너무 탁하지도 굵지도 않은 컬러로 위로 올라온 아이라이너 위에 스머징 해줍니다. 모는 얇고 단단한 브러쉬로 사용해주는 게 스머징하기 쉽고 편합니다. 속눈썹 난 곳에서 한 1mm 정도 위로 짙은 섀도우를 칠해주시면 되는데 이 작업 해주는 이유는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스머징해주면 저 그윽한 눈매가 돼서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또렷한 눈매를 선호하신다면 스머징 해주시고 라이너로 다시 그려주셔도 되고 굳이 저처럼 스머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언더 속눈썹 아래 음영을 주면 밑팀 효과가 나서 자주 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짙은 음영 말고 살짝 미드톤의 컬러로 언더 속눈썹 근처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윽한 느낌이 좀 나죠? 쌍꺼풀이 더 두꺼워서 섀도우를 더 두께감 있게 칠해줄게요.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도 연장해줄게요. 가이드라인을 칠해준 뒤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하면서 음영을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눈이 좀 더 자연스럽게 트여 보이기 위해 해주는 작업입니다. 눈 앞머리에 작은 삼각형을 그리듯이 칠해주어 떨어진 미간들의 사이를 좁혀줍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보이시라고 확대해봤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도톰하게 잡아준 음영을 쌍꺼풀 길이를 연장하듯이 늘려가며 블렌딩해주는데 쌍꺼풀에서 살짝 너머까지 경계지지 않도록 블렌딩해줍니다. 이런 느낌, 이런 방향으로 눈 밑으로 음영이 내려온 듯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다음엔 키스미 마스카라로 사용해줄게요.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고르게 발라줍니다. 블랙 마스카라라 자칫 너무 인상이 세기 때문에 또렷함만 살리고 헤비한 느낌은 빼기 위해 깔끔하고 가볍게 빗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더래쉬가 몇 가닥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존재감 드러날 때까지 발그레줬습니다. 이렇게 바르시다가 액이 살에 묻으면 손톱 끝으로 얼른 닦거나 면봉으로 닦으시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마스카라 솔을 세워 섬유질을 묻혀서 롱래쉬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솔을 세우는 게 섬유질이 더 잘 묻더라고요. 아까 솔을 세워 액을 묻힌 언더래쉬를 고르게 빗어주는데 이번에는 솔을 눕혀서 모양이 가지런히 잡히도록 빗어줬습니다. 반대쪽도 빗어주고 마무리해줄게요. 눈 화장하면서 지저분해진 부분을 파데가 묻어있는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엄청 강렬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사우나 강이라고도 불리는 이 하이라이터입니다. 브러쉬를 한번 털어 양 조절해주고 코 끝부분부터 칠해줍니다. 화살표처럼 가로 방향으로 터치해주면 코끝 강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이 어마무시한 강이 보이시나요? 콧대에서 칠해주는데 이때 코 끝까지 쭉 칠하지 말고 눈 근처 위주로만 칠해줄게요. 눈썹뼈도 칠해주고 저는 살짝 튀어나온 브로우도 하이라이터로 정리해줬습니다. 도톰한 윗입술을 연출하기 위해
입술산도 칠해주고 턱에 광을 주어 입체감을 줍니다. 송알 브러쉬는 눈 앞머리와 애교살 부분을 지나가듯 쓸어줄 건데요. 브러쉬에 소량 묻혀서 애교살을 스치듯이 지나가줍니다. 눈 밑에 음영을 많이 줘서 하이라이터로 살짝 지나가주면 애교살은 도톰해 보이면서 눈 밑은 훨씬 환해 보인답니다. 칠해주실 때 이렇게 눈을 시린 듯 찡그려주시면 더 칠하기 편하실 거예요. 쉐딩으로 눈 밑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잡아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러셔를 해줄게요. 준비하다가 깨져버렸어요. 쉐딩과 이어지도록 광대부터 볼 중앙까지 터치해줍니다. 혈색만 살짝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발색하진 않을게요. 옅은 발색으로 여러 번 조심스레 칠해줍니다.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확실히 혈색이 좀 돌아 보입니다. 이 블러셔는 인디 핑크 색상이라 마냥 밝지 않기 때문에 쉐딩 영역과 겹쳐 무드 있게 연출해줬습니다. 이 글리터 두 개를 사용해 줄 건데요. 홀리카 펄은 베이지빛 리퀴드 제형의 펄이라 촉촉하고 밀착력이 좋아서 먼저 깔아줍니다. 키튼 카르마의 저렴이답게 알갱이가 크고 굉장히 화려하죠. 에뛰드 팁은 좀 뭉툭해서 바르기 불편하더라고요. 색상은 좀 더 라이트한 골드고 글리터 피그먼트라는 이름답게 알라리가 큽니다. 글리터 팁으로 직접 바르지 않고 얇은 브러쉬에 소량 묻혀 3번의 영역으로 나눠서 발라줍니다. 일자로 두껍게 쭉 바르면 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나눠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해 주었고 눈 앞머리도 트여 보이도록 남은 양의 글리터로 발라줬습니다. 펄이 완전히 픽싱되기 전에 에뛰드 펄을 발라주는데 팁이 뭉툭하여 꼭 다른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줄게요. 이 피그멘트 정말 예쁜데 잘못 바르면 펄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촉촉하고 밀착력 좋은 홀리카 펄과 같이 사용하여 불편함을 덜어줬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립의 차례입니다. 굉장히 매트하고 정석 레드 컬러입니다. 웜쿨 상관없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컬러고요. 아랫입술부터 풀로 다 채워주고 윗입술도 풀로 다 채워줍니다. 음파 해주시고 손으로 경계선 살짝 넘어서까지 쓱쓱 스머징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입술선은 손에 힘을 빼고 터치 해줍니다. 오버립을 해주실 때 경계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뭉친 곳, 튀어나온 곳 다 손으로 문질러서 입술 경계를 정교하기보다는 약간은 번지듯하게 연출해줍니다. 퍼프로 주변을 정리해주면서 한번 밝혀줄게요. 안쪽에만 더 진하게 다시 칠해줍니다. 톡톡톡 터치해준 뒤 립까지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드립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세미 걸크러쉬 느낌으로 룩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꿀팁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말이 살짝 빨라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 영상에서는 개선돼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행여진이에요, 행여진. 제니가 돼요, 제니. 제니가 돼요, 제니. 도톰해 보이는데 맞아, 훨씬 이뻐요. 여기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얼굴이.